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 김진영입니다. 잠시 후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당초 예상대로 6월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연내에 이 한중 FTA가 발효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서명식과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성공투자 오증시 3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마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세,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장중 15포인트가 넘는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1% 넘는 약세, 1.47%대의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한 이후에 현재는 0.38% 상승으로 동시 호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자세한 상황들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특징주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진원생명과학을 비롯한 백신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백신주들은 강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반대 급부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승 반전을 하면서 이 관광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의 마감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중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따른 우려로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오늘 5%대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08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현재는 63억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감으로 가면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과 오늘 시장의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연결을 합니다. 옆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3포인트 정도 하락한 2101.50포인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내내 지수,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나왔던 그러한 매도 물량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장이 약세권에 있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약세권에서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의약품이라든지 음식료, 건설업종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관망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자체는 박스 하단의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대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15포인트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차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밑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있습니다. 1.47%까지 오늘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수급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가 진정이 된 것은 1시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여주고 기관들의 매도가 약해지면서 코스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셀트리온이 2.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동서가 3% 이상의 급등 양상, CJENF이 2.7%, 메디톡스, 컴투스 등이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5%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사흘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로엔과 동서 같은 종목들도 상승입니다. 종가 확인해 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5월의 시장의 움직임이 좀 비슷하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여전히 중소형주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빠지더라도 다음 날 올라오는 것은 탄력이 강한 중소형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0.59% 내린 210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6% 상승을 하면서 715.7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코스닥 시장이 장중 저가 700포인트를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적으로 더해져 가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주들 그리고 오늘 백신주들도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쪽 소비 관련주들도 강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박우신 차장님.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역시나 이제 지수 하단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업종별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둔화가 된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수급 자체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순매도 1,000억 안 되는 그러한 순매도 규모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장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도요. 뭐 금일 오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에는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역시나 이제 박스권 하에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이었고요. 일단 의약품 업종이 최근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가장 센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금일 역시 가장 거래소 업종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번 주말 같은 경우 이제 메르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얘기들이 조금 더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의약품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라든지 내지는 백신 관련된 중소형주들까지 전부 상승에 합류를 하면서 의약품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장 시작부터 이제 상한가로 뛰어오르면서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금요일 오후장에 이제 공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일대 주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탄탄하지만 재무 구조라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이제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웅제약과 만남으로써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지만 한올바이오 파마 역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숨고르는 양상, 그 와중에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업종을 살펴보면요.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은 기타 제조 업종에서 나타났습니다. 기타 제조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로켓모바일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승일이 7%, 로만손이 7% 이상 오릅니다.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7%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여전히 상승세, 섬유 의류 업종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큰 폭의 하락은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 이뤄졌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던 것이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하한가까지 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파기지국, K셀렛 그리고 한네트 같은 종목들도 함께 약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D 온라인은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이틀째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중국 쪽에 정식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컴투스도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을 하죠. 그동안 숨죽였던 모바일 게임주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를 딛고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소폭의 순매도 흐름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20억 순매도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1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연기금 쪽에서 네,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FTA 자유무역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 하얏트 호텔에 우리 측과 중국 측 대표가 만나서 정식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 측은 가오우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가우청 상무부 부장님이 서명하시겠습니다. 大家好，我是今天签署仪式的中方主持人。我宣布，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签署仪式现在开始。请中国商务部部长高虎城先生代表中华人民共和国、韩国产业通商资源部长官尹相直先生代表大韩民国共同签署协定。 네, 우리 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 측은 가오청 중국 상무부장이 현재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영문본, 한글본, 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역사적인 한중 FTA 정식 서명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생생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13억 중국 시장이 열렸고요. 한중 FTA가 사실상 체결됐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이윤길 기자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중 FTA 체결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서명식 네. 현장 화면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서명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영문본, 한글본, 그다음에 중문본 이렇게 3개의 서명을 하기 때문에 각각 3개를 서명을 해야지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악수를 교환하고 있고요. 자,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하고 그 정부 조직체가 달라서 부장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장관과 같은 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5월에 그 한중 FTA 협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FTA 정식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중 이상으로 FTA 협정 서명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전반적인 체결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네. 협상을 개시하게 됐는데요. 의미를 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5만 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길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부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FTA 체계로 관세가 철폐되면 네. GDP 12조 달러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생각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질 GDP, 소비자 후생, 그리고 고용 효과까지 우리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네. 것이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중국을 빼놓으면 이제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한중 FTA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식 서명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면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는데요. 네. 정식 서명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2년 5월에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FTA 협상 타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면서
올해 2월에 협정문 영문본이고요. 영문본에 가서명을 했고요. 오늘 드디어 정식 서명을 이제 양국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 협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현 정부로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미와 지금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현장 잠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签署中韩两国之间的自贸协定，对此我感到无比的喜悦，其意义非凡。 한중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양국 정상의 적극적인 관심과 리더십 그리고 여기 계신 고 부장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中韩两国的 FTA 谈判能够获得圆满的成功，能够成功的完成此次谈判，是得益于我们两国首脑的积极关注和大力的推动下而完成的。同时，在座的高护成部长的大力支持下，我们今天能够获得了如此丰硕的成就。 이번 한중 FTA 서명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께서는 친서를 교환하여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재확인하셨습니다. 以此次中韩自贸协定正式签署为契机，朴槿惠总统和习近平主席互换了亲书，相互再次确认了对中韩自贸协定的关心和期待。 양국은 친서를 통해 한중 FTA가 양국 협력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이자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시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双方通过互换信书，共同认为韩中两国的自贸协定是两国合作关系的新的里程碑，为双方未来的共同发展将成为关键的坚实的基础，为早期实现正式生效，付出各方的努力达成了共识。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불에 불과했던 한중 간 교역액은 20년이 지난 지금 2,354억 불로 37배나 증가하였고 연간 13만 명이던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992年，两国建交当时，仅为64亿美元的中韩两国之间的贸易额，时隔20年后的今天，已经扩大到2354亿美元，有了37倍的增加。年均13万人次的人员交流也突破了1000万人次。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 간 교역은 최종 소비재에 사용되는 중간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입국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然而，迄今为止，我们两国之间的贸易主要是以使用到最终终端消费品的中间材料为主，所以不得不受到进口方的一些经济情况会受到一些影响，具有一些内在的限制性。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과 성장 기회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상호 보완성을 높여 협력 성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双方应该通过树立指向未来的合作机制，把握成长的机会。在不确定性日益扩大的目前的全球经济环境下，应该做出有效的对应措施。要积极提高、加强两国经济的互补性。为了提升合作的成果，我们需要共同的寻求富有创意的对策方案。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 중심에는 한중 FTA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장기적, 전략적 시각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이며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那么，指向未来的合作机制，其核心就是我们签署的中韩两国的自贸协定。韩中两国的自贸协定，以长期战略的角度来看，必将有助于扩大双方的经济合作，提高两国在国际经济上的地位，实现紧密的政策互助。 또한 한중 FTA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약 12조 불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는 곧 양국 기업과 경제에 무한한 미래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同时，通过韩中两国的自贸协定，韩国和中国的经济关系将进一步变得密切紧密，将发展成为12万亿美元的巨大的市场。这将为我们两国的企业以及为我们的经济提供一些无限的未来成长发展的机遇。 이러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국이 정책적으로 모두 내수시장 확대를 지향하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의 소비자 시장 진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교육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교육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那么，为了将最大限度的发挥韩中两。 네, 정식 서명 이후에 이 비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정식 서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향후 절차와 관련돼서 정리 좀 해보죠. 지금 이제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국회 비준인데요. 그렇죠. 국회 비준 절차를 양국이 완료했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양국이 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보가 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 비준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국회 비준을 마친다는 방침을 갖고 늦어도 연내 국회 비준을 끝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여야가 그 공무원 연금과 노동 관련 개혁 법안 등을 놓고서 이제 대립 중이어서 국회 일정이 지금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 비준 과정이 늦춰질 경우는 정확한 발효 시점을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 같은 경우로 보면은 그해 9월에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야 대립으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반대를 맞아가지고 비준 동의안이 양국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무려 5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때와는 좀 양상이 다르기는 합니다. 중국은 이제 공산당 체제이다 보니까 쉽게 이후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안정적인 과반수인데다가 상대적으로 농수산 관련 민간 품목이 이번 한중 FTA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국회 비준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려움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절차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업팀 유은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잠시 오후 4시부터는 기존 저희 뉴스인 이슈 시간을 30분을 더 늘려서 한중 FTA 정식 서명과 관련된 특집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정식 서명의 의미와 경제 전반에 다른 영향 그리고 업종별 협의, 관련 투자 정책까지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봉걸 무역협회 연구위원과 박한진 코트라 중국 사업단장이 나와서 전문적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외국인들이 300억, 기관이 200억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특징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 특징주 잠시 정리를 더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코스피 금일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나 순매도를 많이 한 종목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가장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미약품을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LG 생활건강이나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의 매수 강도를 좀 높였는데요. SK 하이닉스나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가장 금일 코스피 시장 내에서 많이 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이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그룹 이슈, 합병 이슈 이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4거래일 연속 순매도해주는 흐름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이 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기조를 이어갔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 관점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오히려 기관에서는 이 물량을 받아간다. 이러한 흐름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현대차 주가의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후반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했습니다. 수급 때문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특징주 정리해보죠. 역시 그 드라마틱한 움직임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기관들도 결국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끝을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듯한데요. 외국인들은 오늘장 전반적으로 헬스케어라든지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에 상당히 매수세를 집중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LNS 쪽에 91억 원의 매수세, 이 밖에 메디톡스, 오스템 임플란트, 인트론바이오, 코미팜, 셀트리온과 코스온까지 이 하단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들이 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의 경우에는 컴투스와 슈피겐코리아, 파라다이스 등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어느 한 업종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업종을 좀 대표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 매수세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종목 보면 외국인들은 다음카카오, 그리고 CJ오쇼핑, 컴투스, 슈피겐코리아 등을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과는 좀 상이한 시각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동하기업, 자사주 처분에 대한 좀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죠. 이런 것과 함께 삼성 LNS, 코리아나, 리젠, 휴비츠 역시 기관들의 매도는 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두 주체가 모두 매수로서 시장을 좀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시각은 상이하게 달랐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지수 선물은 오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잡힌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2.6포인트 하락한 258.6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258포인트까지 이탈을 하면서 267.20까지 좀 급락세로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대외적인 이벤트가 좀 혼조인 가운데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주 후반부에 매수했던 포지션, 즉 선물 매수 부분에 대해서 손절성 매물들이 출되면서 시장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주수율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세의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좀 불균형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었던 부분이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종가상 2,100포인트는 지켜냈기 때문에 시장의 기조 자체는 아직 꺾였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좀 주의 관점은 필요한 형태라 볼 수 있겠고요. 대외적인 이벤트가 좀 가시는 시점까지는 선물지수는 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박스 상단인 261포인트, 박스 하단권인 25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혼조세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일단 단기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재차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결국 사흘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2100선 사수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바로 위인 어제보다 0.59% 내려간 2102.37을 기록하면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은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대웅제약이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이틀째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한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강한 마케팅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고요. 자, 한편 M&A 뉴스와 함께 대웅제약 역시 장중에는 6%대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막판에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대웅제약은 보합권에서 약세로 마무리를 했네요.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신약 기대감에 오늘 가격 제한폭 직전까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회사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수면장애 치료 신약이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는 뉴스 덕분이었는데요. 이 3상은 신약 개발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로 통과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약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발빠르게 유입됐고요. 또 SKCNC가 SK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는 뉴스 역시 오늘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14%에 가까운 강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무학 살펴봅니다. 장중에 12%대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사흘 연속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도 소주 시장에 내놓은 좋은데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 좋은데이가 수도권에 진출하면서 소주업계는 입지가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르게 찾아온 여름 더위로 젊은 층에서 소주를 넣은 칵테일 음료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상승 탄력을 더해줬는데요. 오늘은 10%대 중반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2분기 실적 우려감과 함께 지난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삼성전기의 최근 하락세가 지나치다면서 2분기에 호실적을 거둘 거라는 증권가 전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로 힘을 보탰고요. 6%대 중반까지 주가 반등한 뒤에 그보다 약간 떨어진 5%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창산업입니다. 올 1분기에 약 25억 원어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는 발표가 있었던 후에 주가 흐름이 한동안 주춤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해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함께 경신했고요.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 5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것인지 박우신 차장님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선창산업인데요. 일단 선창산업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1,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동사가 인수를 했던 달인이라는 업체를 좀 손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 4분기 실적에는 이 달인이라는 업체의 실적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 4분기부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4분기에는 달인 인수에 들어간 재무적인 부분만 반영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달인이라는 업체가 이제 샴푸에 보면 그 뚜껑에 들어가는 캡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화장품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자체가 YOY 기준으로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를 동사가 인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2, 4분기부터는 실제로 수치에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 달인이라는 업체가 속해 있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성장성이 높은 그러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동사가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전통적으로 좀 자산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사 BPS는 22,000원 수준입니다. 현재가 14,100원인데요. 동사의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두 가지 측면 때문인지 최근에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금일까지 기관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이라면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에 국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동사 같은 경우는 추격하기 부담스럽지라도 일정 부분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매수에 가담해서 길게 한번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 14,100원인데요. 13,000원 초반대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BPS 가격인 22,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중장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창산업 오늘도 급등 양상을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핫스탁 종목들 5가지로 압축해 보도록 하죠. 강지영 캐스터.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사흘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715선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했습니다. 427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어제보다 0.61% 올라간 715.7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들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도 업계 1위 자리에 올라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회사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물량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마감때까지 5%대 강세 유지하면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최대 주주인 OCI가 보유 지분 49.1%를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번 매각이 OCI 머티의 수혜로 작용할 것이고 특히 이 반도체 재료 관련 업체에 인수가 된다면 주력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좋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OCI 머티 장중에 11% 이상 급등하면서 고가를 새로 썼고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면서 5%대 초반의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거래일째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이번 달부터 메르스 검출 키트를 생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직전까지 올랐었고요. 오늘까지 사흘 연속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바이오니아에서 생산할 제품은 초정밀 분자 진단 특허 기술을 적용한 고감도 검출 키트입니다. 기존에는 검출이 불가능했던 극미량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 초기 환자에게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옥션입니다. 홍콩 경매 성공으로 2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경매 성과는 국내 미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특히나 이 국내 단색화 시장이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국내 유일의 미술 경매 업체인 서울옥션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YD 온라인입니다. 신작 갓 오브 하이스쿨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탄력받아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상한가와 신고가를 함께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갓 오브 하이스쿨은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의 일일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러한 흥행 덕분에 YD 온라인의 올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는 게 증권가에서 내놓은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 만나보셨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5종목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그리고 뉴스를 가진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그 적용 가능한 연령층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70세, 만 70세까지 확대가 되고요. 내년 또 1년 후인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 트렌드와 또 맞물리면서 앞으로 잠재적인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임플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의 어떤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자체는 충분히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될 텐데요. 이 회사는 중국 내 임플란트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1위를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국내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 중에 80%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치과 의사 중에 시술이 가능한 경우는 약 10%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전략 자체가 본인 그 회사의 그 자체적인 임플란트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면서 소위 시술 가능한 의사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의사들이 향후에 임플란트를 실질적으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을 때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손에 익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교육을 이수한 의사 수는 중국 내에서 최근 8년간 연평균 37% 증가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잠재력까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자 하고요. 지금 목표 가격은 한 65,000원 선, 그리고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 수준이었었던 53,6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코스닥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략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자, 코스피, 코스닥의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시장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많은 분들의 예상이 언제쯤 실현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박스권 장으로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금일 이제 장중에 밑꼬리로 굉장히 지수가 길게 달았다라는 측면이 좀 기술적으로는 다행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5월 초반에 이제 기록을 했던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 하에서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 기간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도 이러한 코스피 지수의 흐름 내에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다소 거래가 죽고 어느 정도 박스권 하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매기 자체가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코스피 시장 내에서 지금 매매를 하시기에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장인데요.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나 이제 제약 업종들이 굉장히 선두에 서서 전체적인 장을 그나마 리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선두에 서서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과 업종 내에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종목별 장이니만큼 종목별로 선별적인 대응을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이오 관련주들 강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중소형주는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선, 700선 부근에 있어서는 장중의 지지를 충분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720선의 연중 최고치를 강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은 720선 부근에 있어서 좀 등락을 당분간은 거듭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함께 지수 자체가 큰 폭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종별 빠른 순환매에 대비하자라는 말씀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헬스케어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집중됐었죠. 이런 움직임을 조금 따라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헬스케어 대표적인 종목들과 함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순환매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마감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인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종가 기준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긴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자, 인트론바이오가 여전히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중에서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트론바이오 256점 네, 지금은 1%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니셈이 또 따라잡죠. 243.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에서 끝이 나는 모습. 에머슨 퍼스픽이 65.4%, 파인테크닉스가 46%, 한국정보통신이 40%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파인테크닉스가 46.7% 기록하면서 상위권까지 크게 올라왔습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옵트론텍이 7.3%, DMS가 6.8%, GGB 금융지수가 4.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UIL이네요. 12,950원에 편입되겠습니다. 자,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SK증권 본사 영업부 포트폴리오 점검해 봅니다. 파라다이스가 15% 수익률, 원희가 IPS가 8%, NC소프트가 6%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합니다. 화면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제약과 음식료,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별 단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과 같은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이강혜 부장입니다. 제약과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시장은 그리스 불확실성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달러 강세 같은 이런 대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회복 불투명이 역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주말을 지나면서 중동 호흡기 질환인 그 메르스 감염자 증가 소식도 일부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 역시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 내부적으로 과도한 하락이 있을 경우에 저가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이 제한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연속성이 상당히 결여되는 시세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든 재료든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시 매수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매매 전략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을 좀 관망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접근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음식료 업종, 그다음에 역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춘 단기 대응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원명 부장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업종별로의 접근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네요. 네, 시장에 대한 종목들 어떤 관점을 가지고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 종목들의 점수는 얼마인지 새겨서 포트폴리오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문기훈 부장의 실전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손오공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시가에 편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크라운제가 매수가 45만 1,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수익률은 벌써 아주 좋습니다. 9.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신학수의 별난 종목 함께합니다. MJ스탁 신학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킹스탁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킹스탁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좀 빌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주가에 대한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주가를 현재 어떻게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시황 전략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가 좀 밀린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건설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한 수익률 이런 것들은 좀 괜찮죠. 코오롱 글로벌하고 키스트 요게 지금 그 킹스 종목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위치는 19,000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예, 수익률 나오네요. 그래도 수익률 자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키스트 같은 경우에 잘 움직였습니다. 5,500원이 자율반등 구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260원의 종가로 끝났고요. 현재 위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보다 키스트 종목의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현재 위치 요 21선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위치가 공공한 상황은 맞거든요. 8일간 조정 이후에 올라온 부분이고요. 이게 고점적인 부분이니까 그 가격대에 공간이 비어 있지요. 요게 시기적인 부분만 부합되면 금방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위치 사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저점부터 계속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꼭 지금 수익률 자체가 좀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별 3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솔롱, 코롱인더가 포함되어 있죠? 네. 코롱인더는 최근에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움직임이 좀 약합니다. 거기에 지금 뭐 대형주 쪽이 조금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영향도 좀 받는 것 같고요. 대신에 빅솔로는 잘 견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격은 보합으로 끝나서 현재 위치에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14,000원을 넘어가는 그래서 목표가가 15,550원인데요. 이 부분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14,000원의 가격 대역을 뛰어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차트를 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시간상 제가 후장에 좀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어서. 네. 네. 자, 별 2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공업 그리고 네오이즈홀딩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공업은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오이즈홀딩스 좀 힘을 내야겠네요. 그러게요. 네오이즈홀딩스가 일단은 뭐 M&A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장이 불확실성을 극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등락도 굉장히 세게 지금 지켜져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그 주가의 흐름에서 좀 내렸다가 밀어 올리는 부분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19,000원을 회복하는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이즈홀딩스 아직까지는 뭐 견뎌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볼 거고요. 현대공업도 차츰차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자동차 업종이나 업황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에 부합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약간 좀 있습니다. 좀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요. 좀 더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별 1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의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각각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별 1종목은 그래도 오늘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네. 상승도 있었고요. 삼성카드도 지금 상승을 했고요. 한국전자금융, 이쪽도 좀 올라왔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사업 구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 독특한 사업 구조에 의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삼양시분이 약간 밀렸지만은 뭐 괜찮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27,000원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좋았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좀 바쁘더라도 차트는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제 차트를 보면은요 올라왔습니다.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편입됐을 때 잘 움직였었던 부분이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11,000원 제가 예상했던 그 가격대요. 이 부분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별 1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 별 0종목에서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에 편입될 종목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비아트론을 시초가에 편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네. 사실 시초가에 편입을 했어도 주가가 내린 부분에 의해서 손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왕 어차피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편입 안 하는 게 낫고 내일로 전환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비아토로는 편입되는 거고요. 청담러닝, EM코리아, 유니온 가격적인 부분이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아트론이겠죠. 그죠? 비아트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LTPS LCD, 그다음에 TFT LCD죠. 옥사이드 TFT 그리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이런 OLED용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열 처리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좀 속상한데요. 작년 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서부터 해서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계 디스플레이 업체들 애플사 쪽에 그 발주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LTPS 6세대의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열 처리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기적인 부분이 약간 좀 이른 맛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 차트를 보면은요, 그 가격의 대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음봉을 크게 길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이 정도 가격, 뭐 여기서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 소폭의 그 등락만 있을 뿐이고, 요 가격에서 편입을 한다면 일단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차 다시 한번 회사의 기본적인 분석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왔을 때 더 싸게 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재편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아트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작은 좀
숨가쁘게 오늘도 변동성 아주 큰 모습이 연출돼서 맞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 생각을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시장만큼 6월 시장 녹록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현재의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역시계 곡선이라는 시장의 모멘텀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역시계 곡선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나요? 주가가 상승하는 쪽, 그죠? 주가가 위쪽은 상승하는 쪽이고 이쪽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역시계 곡선은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가가 상승, 매수 시점, 매수 지속, 그다음에 매수 보류, 그다음에 하락 전환을 한 이후에 매도 시점, 지속 매도, 그다음에 매도 보류, 상승 이렇게 고리 카테고리를 형성해 나가면서 움직이는데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뒤에 있는 선들이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라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바로 매수 보류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현재의 위치에서는 매수를 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하락 전환이나 매도 시점으로 오면 어떡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요 하락 전환이나 전환 신호는 삼선 전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선 전환도를 잠깐 보여드린다면 제 차트 잠깐 보여드릴 수 있죠. 지금 보여주신다면요. 요게 이제 역시계 곡선으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 보류고요. 삼선 전환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 타이밍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힘들더라도 좀 견뎌내시고요. 6월 시장 만만치 않겠지만요.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좀 기다리는 자세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MJ스탁 신학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움직임,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한국경제TV에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